하늘의 홍보간사 안수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시국이라는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직접 발걸음해 주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바쁘신 중에도 중으로 청취하시겠다는 많은 분들의 관심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하늘의 회장님을 모시고 개회사를 들으시겠는데요. 하늘의 회장님은 오늘 이 행사를 위해 가장 많이 세심하게 애를 쓰신 분입니다. 현재 한양대학교 명예교수이시고 서울사이버대학교 석좌교수이신 이부영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여성동문회 회장 이부영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늘의 세미나를 마련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넓은 장소를 마련을 했습니다. 고의적으로 이와 같이 분산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넓은 장소에서 하고 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전하실 겁니다. 그다음에 더욱 많은 분산을 위해서 줌으로 현장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에서 줌으로 현장 세미나를 청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늘에는 1980년도에 발족되었습니다. 지금 반세기 정도의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고학번에서 08학번까지 여성 동문으로 구성되었고 매년 정기전을 개최하고 또 세미나와 같이 또 학술 발표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창립 멤버로부터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저희 하늘에 중요한 것은 젊은 회원들이 많이 주축이 되어서 활동을 하셔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늘 오신 미술대학 여성 졸업생께서 하늘에 입회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우리 임원들에게 컨택해 주시면 입회를 하셔서 함께 작품 활동도 하고 또 학술 발표도 하고 하는 그러한 역사를 계속해 나가시겠습니다. 미술이라는 특별한 전공은 정년이 없습니다. 정년을 하고 나서도 붓을 손에 잡을 수만 있으면 평생 하는 전공입니다. 여기 하늘의 회원들은 평생도록 한 배를 타시고 함께 노력하시면서 역전의 용사와 같이 여성으로서 최선을 다하시는 그러한 선후배들이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그동안 정기전을 통해서 또 학술 발표를 통해서 우리의 것을 보여드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후배들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졸업생, 대학원 학생들을 돕고자 이러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미술을 전공하고 나서 그 진로가 굉장히 불분명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되겠는가, 또 세계적인 그런 작가가 되고 싶은데 도대체 그 길은 무엇인가?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부분들을 우리 졸업생들이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강을 해주실 선배님과 후배님은 특별히 세계를 인내신 분들입니다. 아까 우리 홍보관사님 사회 보시면서 BTS 아련을 얘기했는데요. 그 친구들만 세계를 잇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계의 거장으로 우뚝 서신 김인중 신부님을 모셨습니다. 김인중 신부님은 프랑스 전국문화예술 공훈문장 오드시의 수상, 24회 관악대상 수상 카이스트 초빙석학 교수,
이런 화려한 경력을 가지신 여러분들의 자랑스러운 선배님이십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실 것이고요. 또 이수지 작가, 안데르센 상을 한국의 노벨상이다, 미술계의 노벨상이다 하는 젊은 작가, 우리 후배를 모셔서 세계적인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선배님들이 어떤 활동을 하셨나 하는 것을 후배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장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이 한후배의 이제부터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가 되자 하는 그러한 활동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마련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김성희 학장님 후원을 해주시고요. 이 장소를 마련해 주시고 모든 서포트를 해주셨습니다. 또 학생처장님 김용호 처장님께서 학생처의 차원에서 한우대를 물심양면으로 서포트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마련되었음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저희 한우대뿐만 아니라 후배들에게 많은 유익한 세계적인 선배님들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김성희 학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울의 특강 프로그램을 서울대학교 문화관에서 열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울에는 40여 년 전에 결성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온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여성 동문들의 창작 단체입니다. 왜 여성 동문들만 있느냐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여성 동문들이 창작 활동을 하기 어려웠던 시절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랜 세월 함께 작업하며 끈끈한 동료애와 또 후배들을 끌어줘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외 한울의 전시를 보면 작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작업해온 소중한 예술 정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이러한 동문들의 창조적이며 끈기 있는 작가 정신은 현재 미술대학에서 성장하고 있는 후학들에게 큰 자부심을 심어주고 계시고 또 좋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울의 특강을 모교에서 하는 것은 귀한 연사들을 모시고 이 뜻깊은 자리를 후학들과 보다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활동해 오신 김인중 신부님과 이수지 작가 같은 동문들은 정말 저희 미술대학의 큰 자부심입니다. 한울의 회장님과 또 회원들께서 이 두 분을 모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는지 지켜보아 왔습니다. 어려운 특강 프로그램을 전체와 나누시고 또 전시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시고 후학들을 항상 생각하는 마음을 뵈며 한울의 한은 한도가 없다는 뜻으로 또 모두가 하나라는 뜻으로 큰 우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모교에 오랜만에 오시면서 예전 학창시절도 생각나실 것이고 김윤식님께서는 그 동숭동 시절 이후에 처음으로 모교를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서 격세지감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도 얼마가 흘러도 모교는 그리움의 대상일 것입니다. 예전 선생님들께서 고민하시고 몰입하며 창조적 예술혼을 불태우시던 학창시절을 오늘도 후학들이 마찬가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 환경은 급변하고 앞을 가늠할 수조차 없이 빠른 물살에 휩쓸리며 젊은 세대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또 방향을 찾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강연은 젊은 후학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미술대학에서는 학생들과 졸업생들을 도울 수 있는 다방면의 프로그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한울의 선배님들께서 오늘처럼 부학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이끌어 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코로나 시기로 어려운 이 강연을 가능하게 해주신 이부연 회장님과 또 임원님들, 회원 여러분들께, 그리고 오늘 흔쾌히 강연을 수락해 주신 김민중 신부님과 이수지 작가님, 그리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강연자를 모시겠는데요. 간단히 김민중 신부님의 프로필을 소개해드리면 1967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1969년에서 76년까지 스위스 파리브르 대학 및 파리 카톨릭 대학에서 수학하셨습니다. 1973년 파리 자크 마술 화랑에서 첫 개인전을 여신 이래 유럽 각국을 비롯해서 미국, 일본 등에서 200여 회 전시회를 개최하셨습니다. 1974년 10월 도미니크스토에서 사제 성품을 받으셨고요. 2010년 8월 프랑스 정부로부터 문화예술 고문 훈장인 오피시에를 수상하셨습니다. 1916년 10월 프랑스 가톨릭 아카데미 회원으로 추대되셨고 2022년에 8월 현재 카이스트 초빙 석학교수이십니다. 김민중 신부님의 스테인글라스 작품은 1973년 스위스 프라이부르크의 도미니카 교회를 시작으로 2020년 프랑스 프레레스 피니스테르 게르그 로아데즈 성 예배당에서 이르기까지 이탈리아, 벨기에 등 유럽 여러 지역에서 성당, 수녀원, 대학교 등 무려 34곳에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죠? 투어를 가도 될 지경입니다. 자, 이제 김민중 신부님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자, 특강 제목은 동경입니다. 김민중 신부님 나와주세요. 박수로 환영 바랍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죽음 넘어서까지 계속 만남입니다. 세상에 태어나면서 세상과 만나고, 그 다음에 세상을 떠서 하느님과 만나고, 그 사이에 우리는 무수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만나게 된 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술대학에 50여 년 전에 입학하게 된 것도 하나의 만남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미술대학 시절이 참 그립기도 하고, 그래서 만남을 중심으로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학생이면은 선생님과 만남, 선생님들과 만남, 그리고 동료들과 만남,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디서나 다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가 배움의 과정에서는 그 만남의 중요성을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그 만남의 대표적인 좋은 예로 마티스, 루오, 마르케 이 세 사람이 다른 동료들과 함께 이 미술학교에 다닐 때 훌륭한 선생님, 신비주의 작가 규스타브 모로 이분한테 고마움을 표했고, 이 규스타브 모로 선생님이 아니었으면은 이 세 사람들이 어떤 작품을 했을까 그런 게 의아스러울 정도로 그 선생님은 제자들을 두던도 해주시고 좋은 조언을 해줘서 앞길을 터줬습니다.
그래서 성서에도 나오지만 소경한테 걸리면 다 넘어갑니다. 근데 이 길사보 모로 선생은 이 세 사람한테 그 길을 잘 터줘서 경의를 표하지가 않을 수 없는데, 그래서 오늘 저 마티스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이 마티스는 그 하느님의 가호라고 다 그렇겠지만은 마티스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그림 시작을 안 했을 거고, 또 아프지 않았으면은 그 유명한 남불의 그 경당, 하도 유명해서 남불의 에펠탑이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그 경당을 만들었는데, 그 얘기가 참 재미있기 때문에 그걸 비춰서 여러분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미술대학 경우를 생각하면은 부정적인 얘기는 다 빼고, 대학 1학년 때 우리는 1년 동안 실기 시간에 석고 대상만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역시 경쟁이 있어서 그 그림을, 좋은 그림 생각해보면 누가 더 잘 그립니다. 저나도 그 1등, 2등, 상등 매경자재 친절머리가 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하도 못 그려서 열등감에 젖었었습니다. 그리고 하도 가난해서 참 찰리 차플린처럼 어디 나타나기도 힘들 정도로 3년 동안 그 미군 작업복 함께 물들이고, 그 다음에 미군 군화 발등이 아플 정도로 그걸 신고 하는데, 그래도 미술대학에 들어왔으니까 열심히 해보려고 아무리 해도 잘 그리지를 못했습니다. 그 버스를 타면은 버스 차장도 내 몰골을 보고 당신이 학생이냐고, 학생들도 다 이렇게 오셔서 다 좋은 지도를 해주시겠지만 아무도 저를 거들떠 보시는 분이 없었는데, 단지 장욱진 선생님께서 오시더니 자네는 그 목탄을 종이에 물리는 그 체질감이 좋다, 그 말씀하셨는데, 그 지금까지도 아주 그 좌우명이 되다시피 아주 좋은 용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장욱진 선생님은 그 한 작가로서도 그렇지만 참 그 크리스토퍼 모로 같은 그런 훌륭함이 계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 본론인 마티스로 돌아오면은, 마티스는 법률 공부를 해서 자기 아버지한테 효도를 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젊은 시절에 맹장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어머니가 수채물병을 갖다 줬습니다. 거기서 그림을 그리면서 나도 그 미술의 재능이 있구나. 잘 들으십니까? 그 재능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 이제 자기의 이 미술에 대한 그 앞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끝까지 뭐 쇠잔들을 거쳐서 다른 모든 인상파들을 통해서 좋은 거를 다 습득하면서도 자기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 항상 끊임없이 노력을 했지요. 그래서 마티스 그림을 보면은 이 구도 자체가 평범한 것들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미술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 필요가 없겠고, 근데 80이 가까웠을 때 이분이 또 몸이 편찮아서 니스 병원에서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한 가지 얘기하기 전에, 어느 날 루오하고 마티스가 해변가에서 둘이 말하기를, 우리 미술학교에서 뭐를 배웠지 이렇게 서로 모르니까 대답하기로, 우리 학교에서 해서는 안 될 걸 배웠지. 근데 해서는 안 될 거, 거기에 매력이 있는 겁니다. 둘이 말하기를, 그래도 미술학교는 필요해.
그것이 실마리가 돼서 당신들의 길을 걸었는데 그 마티스로 다시 돌아와서 굉장히 몸이 편찮아서 입원해 있는데 그 간호사가 아주 훌륭한 젊은 여성이었어요. 근데 그 여성이 나중에 수녀가 돼서 그분 돌아가기 전에 10여 년 전에 그 간호사가 마르라는 이름으로 수녀가 됐었는데 그 수녀와 하루 종일 마티스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주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마티스가 아프지 않았으면은 그 경당이 있을 리도 없고 이 수녀 아니었으면은 또 있을 리도 없는 거죠. 근데 그 간호사가 말하기를 제가 여러 날 밤을 같이 밤새도록 지냈는데 마티스는 아주 고귀한 분이라고 나한테 그 밤을 새워도 한 번도 이렇게 좀 불손한 행동을 한 적이 없어서 정말 젠틀맨이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티스가 당신 수녀원에 안 들어가고 있으면은 나를 간호해주면 일생 동안 다 도와줄 테니까 안 들어가면 어떻겠느냐고. 그러나 이제 수녀는 예비 수녀는 자기가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걸 바꿀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마티스도 또 이 수녀의 앞날을 생각해서 그럼 그렇게 해라고. 근데 이 수녀가 마침 그림 재주가 있어서 자기가 들어가는 수녀원, 지금 마티스 경당 거기를 자기가 그림을 기록했었어요. 그걸 보고 마티스가 이거를 내가 다 비용 들여서 걸작을 만들겠다. 그렇게 서로 합의 지금까지도 아주 좌우명이 되다시피 아주 좋은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욱진 선생님은 한 작가로서도 그렇지만 참 크리스토퍼 모로 같은 그런 훌륭함이 계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본론인 마티스로 돌아오면은 마티스는 법률 공부를 해서 자기 아버지한테 효도를 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젊은 시절에 맹장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어머니가 수채물병을 갖다 줬습니다. 거기서 그림을 그리면서 나도 미술의 재능이 있구나. 잘 들으십니까? 재능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 이제 자기의 이 미술에 대한 앞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끝까지 쇠잔들을 갖춰서 다른 모든 인상파들을 통해서 좋은 거를 다 습득하면서도 자기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 항상 끊임없이 노력을 했죠. 그래서 마티스 그림을 보면은 이 구도 자체가 평범한 것들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미술을 하시니까 거기에서 부연 설명이 필요가 없겠고, 근데 80이 가까웠을 때 이분이 또 몸이 편찮아서 니스 병원에서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한 가지 더 얘기하기 이전에 어느 날 루오하고 마티스가 해변가에서 둘이 말하기를 우리 미술학교에서 뭐를 배웠지 이렇게 서로 모르니까 대답하기로 우리 미술학교에서 해서는 안 될 걸 배웠지. 근데 해서는 안 될 거 거기에 매력이 있는 겁니다. 둘이 말하기를 그래도 미술학교는 필요해. 그것이 실마리가 돼서 당신들의 길을 걸었는데 마티스로 다시 돌아와서 굉장히 몸이 편찮아서 입원해 있는데 간호사가 아주
훌륭한 젊은 여성이었어요. 근데 그 여성이 그 나중에 수녀가 돼서 그분 돌아가기 전에 10여 년 전에 그 간호사 마르라는 이름으로 수녀가 됐었는데 그 수녀와 하루 종일 마티스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주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그 마티스가 아프지 않았으면은 그 경당이 있을 리도 없고 이 수녀 아니었으면은 또 있을 리도 없는 거죠. 근데 그 간호사가 말하기를 제가 여러 날 밤을 같이 밤새도록 지냈는데 그 마티스는 아주 고귀한 분이라고 나한테 그 밤을 새워도 한 번도 이렇게 좀 불손한 행동을 한 적이 없어서 정말 젠틀맨이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티스가 당신 수녀원에 안 들어가고 있으면은 나를 가능해주면은 일생 동안 다 도와줄 테니까 안 들어가면 어떻겠느냐고. 그러나 이제 수녀는 예비 수녀는 자기가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걸 바꿀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마티스도 또 이 수녀의 앞날을 생각해서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근데 이 수녀가 마침 그림 재주가 있어서 자기가 들어갈 수녀원, 지금 그 마티스 경당, 거기를 자기가 그림을 기록했었어요. 그걸 보고 마티스가, 이거를 내가 다 비용 들여서 걸작을 만들겠다. 그렇게 서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마티스가 그 성당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 꼭 3년 동안 걸렸는데 굉장히 자기의 혼신을 다 바쳤죠. 그래서 그 스탠드 글라스가 그 벽에 비쳐서 바닥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얀 타일을 이렇게 이제 성당을 타일을 쓰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니 이게 성당이냐 목욕탕이냐 그런 평이 빗발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티스는 계속했고 그 다음에 이 십자가의 길을 하기 위해서 대생도 아주 열심히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거기 이제 제대에 있는 제대의 색깔까지도 빵 색깔하고 같게 그런 걸 선택했고 그러면서 십자가를 만들면서 왜 이 착한 예수님을 사람들이 죽였을까 눈물도 흘리고 그렇게 해서 다 마쳤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충분치 않을 것 같아서 전부 다 중요 부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티스가 경당을 마쳤을 때 화가들이 내가 마티스를 거쳐서 천당에 가지 않겠다 그런 원성이 빗발치게 됐고 평이 있고 질투 시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마티스는 항상 체연에 있어서 자기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마지막에 제일 거기에 관심을 가졌던 건 피카소는 마티스에 대해서 굉장한 존경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티스가 같이 동행도 못하고 왔는데 피카소 혼자 와서 지금 제가 여러분 보듯이 이 경당을 보고 내려준 빛에 스탠드 글라스가 비친 거. 그래서 스탠드 글라스의 테마도 무슨 성인 성매를 그리지 않고 자라나는 식물 선인장을
만들었고 전반적으로 그 미사 제의를 펴는 것 같은 그런 컴포지션을 했습니다. 빛을 끌고 마티스가 아니 피카소가 이 성당을 만들기 위해서 마티스는 해를 가슴속에 삼키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한참 황홀하게 빠져 있었습니다. 그 이제 고해소에 가보니까 고해소에도 그 스탠드그라에서 비친 빛이 이렇게 한때는 보라색이 됐다, 장미색이 됐다, 계속 이렇게 변하는 걸 보고 뭐라 했냐면은 나 같은 사람은 매일 고백성서를 봐야 되지. 그 정도로 피카소가 아주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으로 피카소가 한 말은 우리가 어린 시절로 돌아오면 서로 싸울 게 없지. 일단 카톡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하는 태도는 언제든지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은 원근법도 모르고 그냥 아름다움에 그 천진난만하게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오면서 버스에서 보니까 그 인텔렉tual 파이오니어 그 말이 있는데 그 인텔렉tual 파이오니어도 바로 우리가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시작해서 세상을 들어올리는 역할을 하지 않으면 서울대 나왔다고 어깨 으쓱해서 남 지배하는 쪽이 되지 않겠나. 서울대학의 가장 그 맹점은 그 서울대에 나왔다고 으쓱하는 거. 응? 서울대에 나왔으면 서울대에 나온 구시를 해야지. 그 서울대에 나온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응? 죽어서 그 이름 가지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그 공헌을 할 그거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지금까지 살펴볼 때 그 혼자 미술대학 나오고 나서 서양에 가서는 독학을 했습니다. 누가 문화생이 되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 거절했고 또 제가 문화생이 되는 건 진절머리 나고 그 그림을 하는 이유가 제 마음속에 자유와 제 자신의 만개를 위해서 하는데 그 남한테 이렇게 스스로 배우는 거지 남한테 배우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해서 그러면 창작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데코레이션을 할 것이냐 예술을 할 것이냐 거기에 중요성이 매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스탠드 글라스를 하게 돼서 스탠드 글라스로 이름을 얻게 됐는데 그 스탠드 글라스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프랑스 중요한 잡지에 김인정이냐 스탠드 글라스 왕이냐 그런 타이틀까지 붙여진 그 참 분에 넘치는 일이 있었고 또 재작년에는 이 스위스 주요 신문에서 그 세계 10대 성당을 꼽았는데 제 거가 제일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명함이 필요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이 어디 있는가 그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 사도 바오로가 말씀하시기를 자랑할 것은 하느님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는데 전 진짜 그거는 하느님 안에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말씀드리는데 구태의연한 그 스탠드 글라스 낯선 이용하고 자르고 그런 걸 피해서 그냥 그 서예 부시로 동양화를 하듯이 그렇게 하면서 이 모든 게 다 그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하면서 승천하는 거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서예 보수로 그걸 대체했더니 그것이 아주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그 신봉동 성당 그거를 위해서 열심히 한 여기 이 바오로라는 분이 계시기도 하지만 그거가 진짜 가톨릭이 된 셈입니다. 가톨릭의 뜻은 범세계적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동양은 물, 서양은 기름. 그거를 자연스럽게 접목하게 되니까 또 자연스럽게 범세계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는 마티스가 아닙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는 보나르입니다. 그 보나르하고 마티스는 둘이 친분이 아주 있어서 서로 편지 교환하고 만나기도 했는데 제가 보나르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분은 지금도 화가들이나 많이 좋아하지 사람들한테 그렇게 막 선전돼서 유명한 그런 작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스턴에 마크 로트코가 경당을 만들어서 휴스턴 차펠 하면은 거기 안 가면 사람 속에 못 낄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그런 메디테이션 룸을 만들었는데 그 보면 마티스 마지막이기 때문에 로트코 마지막이기 때문에 전부 검습니다. 그런데 대충 그래서 그 이름이 성금일이에요. 저는 그 성금일을 에 대한 답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어느 분이 로트코하고 저하고 나란히 책을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저는 로트코에 대해서 어떤 답을 하느냐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우리가 경험하는 성금일이 시차겠죠. 예수님이 돌아가심이 유대인들한테는 기다리던 메시아의 죽음이죠.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도 계속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우리는 그때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피가 그것이 우리한테는 성금일이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께서 예수 성심을 통해서 흐르는 물이 강물처럼 흘러서 세상을 다 깨끗이 하고 여호와에서 올리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시다고 작품을 하고 싶은데 사실상 로트코도 러시아 출신이기 때문에 전에는 러시아의 아름다운 그림들을 통해서 자기 마음속에 깔린 아주 훌륭한 것들이 있어도 나중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그래서 자살까지 하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답을 하는 것이 제 도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을 존중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 동안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종이에 써주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 이건 다른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대학 바치에 룩스 베이터스 메어 그분을 자기 좌우명을 쓴 분이 토마스 아퀴나스인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800년 전에 지금 수도복과 똑같은 복장을 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황님도 제 복장하고 똑같죠. 왜냐면은 교황님 한 분 중에 비오 5세 이분이 도미니코 탁발 수사로서
그 의리의리한 바티칸에 가서 화려한 옷을 입지 않기 위해서 그냥 이 수도복을 그대로 입은 채 경을 하셨어요. 그 전통에 대해서 교민들이 전부 다 제복장하고 똑같죠. 그게 우리 도미니코스의 자랑이고, 그 우리 도미니코스에서 중요한 거는 도미니코 성인 말씀대로 하느님과 말씀을 나누고 하느님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그다음에 밤에 묵상해서 얻은 열매를 세상에 전하라. 그 말을 제가 항상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저는 화실에서 만든 작품으로 세상에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그 일종의 그 샘물을 쓸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 생태특별히가 말하기를 오아시스의 매력은 사막의 매력은 어딘가 오아시스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미술학도로서 찾아야 될 게 그런 오아시스가 아닙니다. 오아시스가 아닌가 합니다. 그러니까 그 토마사키나가 말한 룩스 베리타스리아, 진리의 낯은 진리는 나의 빛. 이 말 속에는 진선 미가 다 담겨 있고, 그 도스토옙스키가 말한 미는 세상을 구할 것이다. 여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은 우왕좌왕하지 말고 마티스처럼 그 내 자신에 충실해서 내 길을 스스로 걷는 거고, 남하고 비교하는 게 안 좋습니다. 남하고 비교하면 내 자신의 그 정체성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지금 세상에 이 메디아가 하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대단한 작가도 아닌 작가들을 막 선동시켜서 값을 올리고, 그래가지고 지금 예를 들면은 중국의 작가들, 한 30도 안 된 작가들이 뭐 그 그림가시나 이런 거를 봐서 참, 그래서 그것이 세상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여기저기 미술관에서 이렇게 옮겨가면서 그 소위 이름 높은 작가들은 막 돌리고 그런데 그것이 바로 마피아입니다. 그래서 제 확신은 그런 게 다 있지만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아무도 나를 흔들어 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확신으로 삽니다. 감사합니다. 준비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또 오시기로 했던 그 동생분이 안 오셔서 좀 호흡이 좀 잘 안 맞았어요. 좀 김인종 신부님 그 다음부터는 김인종 신부님 작품이 나오거든요. 그 잠깐 좀 슬라이드 만지시는 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67년도 네네. 말씀해 주시면 네. 네. 네, 이제 세계적인 비세화가 김인중 신부님을 저희가 모시게 돼서 너무 정말 영광이고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일이 술술 잘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저희, 참 특별한 어떤 날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저전하는 것은 서양 사람들은 이런 효과를 절대 못 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신부님께서는 동양과 서양의 그 중간 그거를 다 아우르는 그런 작업을 하신다고 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대해서 한마디 네, 하면 말씀하세요. 네. 제가 어느 날 도자기를 해서 전시를 했었어요. 보르네아에서. 네. 근데 플로렌스 도자기 학교 교장이 와서 저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네. 그 뒤에 피카소하고 같이 3번 전락을 했어요. 네. 맨 마지막으로 대만에서 했었는데 그때도 제 작품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도자기군요. 네. 네. 마티스와 비교해도 하나도 홀림이 없는 일어나는 아주 단초 역할을 하는 작품이시기도 하고 여기 공간이기도 합니다. 저기 수몽성 선생님. 저기 저 조그맣게 제 감실 작업도 보이네요. 네. 여기 이제 한 말씀 드리자면 네네. 여기도 이렇게 밑바닥에 마티스 경당에서 네네. 예. 도움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네. 전 이거 할 때 이렇게 네. 바닥에 붙일 건 생각지도 아, 못했었죠. 그러셨어요. 예. 그런데다가 네. 그다음에 뾰족집이 아닌 거. 네. 그런 점에서 네네. 좀 되게 의미 있는, 예. 아름다운 거는 네. 4차원이 있어야 돼. 네. 넓이, 네. 길이, 네. 높이, 네. 깊이. 네. 그 공간을 모두. 모르죠. 그런 걸 생각해야죠. 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대전에 있는 성당과 용인의 신봉동 성당에서 이제 저희 신부님의 작품을 만나실 수 있고요. 유럽에는 34곳이나 있다니까 투어를 딱 잡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유리공예입니다. 네, 네, 네. 아, 정말 멋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일 것 같습니다. 네. 책에 나와 있습니다만 네. 세잔느와 김인정. 네. 근데 이 세잔느 그림하고 네. 제 그림하고 표지에 접목을 했는데 이렇게 좀 죄송스럽지만 네. 아유, 네. 잘 어울리더라고요. 네, 네. 아유, 그럼요. 세잔느 고양입니다. 네, 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질문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옆에서 질문하시는 것 그냥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됐네요. 예, 시간. 질문 있으세요? 네. 어떻게, 예, 마이크, 네, 거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부님 작품을 보니까요, 그 공간 처리라든가 그 우리가 제가 동양하는데 그 수묵화의 영향을 얼마 받지 않으셨나 했어요. 동양화 영향을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잘 당연하죠. 네. 그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 또 누가 그러는데 그 동양화 그 수채 수묵화하고 그 저쪽하고 이렇게 접목된 참 연계가 됐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더구나 처음에 그 하도 생활이 어려워서 수채화만 많이 했어요. 이화는 나중에 그 지금도 수채화에 대한 매력은 잊지 못하죠. 그래서 한 달 후에 한 달도 안 남았죠. 그 청양 근처에 큰 미술관이 하나 생기는데 거기에 366점을 22cm 되는 그 그림들인데 거의 다 그 수채화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와 계시지만 변주선 회장님 이분께서 노력을 해주셔서 아주 결국 저는 일어서서 인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속담에서처럼 검은 제주들이 굴고 도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것 같아서 방송합니다. 네, 말씀, 네, 대답이 되셨을까요? 네, 많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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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도 뭐 동양을 하고 있지만요. 저도 저 브라파에 앞에 나가 보면 저희가 갖고 있는 좋은 거 지금 그게 상당히 많이 없어지고 있는데 저는 신부님 작품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공간이라든가 그 선이라든가 그런 게 지나지 않고 얇게 번져나가는 그러면 진짜 너무 좋아서 저는 그 신부님 작품을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동양화 너무 한국화가 소멸돼 가는 거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많은 사람이 신부님 작품 봐가지고 그게 아니다. 이게 한국적인 거다. 이런 걸 넘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다른 분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우리 김희준 신부, 네, 질문 있으시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미대 동창회 한 부회장을 맡고 있는 이인수 작가입니다. 작품을 하실 때 장소에 따라서 느끼시는 감흥이 다르신가요? 예를 들어서 파리에서 작품하실 때, 또 서울에서 하실 때, 저기 악산 프로박스에서 하실 때 그 장소에 따라서 작품이 좀 다르게 나오시는지. 장소에 따라서 네. 장소에 따라서 영향을 받으시는 거 작품이 영향을 받으시는 거 뭐 프로방스나 어떻게요? 장소에 따라서 작품을 그리시는데 영향을 받으시는 거. 물론, 네, 물론이죠. 예, 마티스나 보나르가 그 밝은 빛이 나온 것은 그 니스에서 있는 그런 거고, 저는 좀 달라요. 왜냐면은 여기서 그림 보셨지만은 우리나라 떠나기 전에는 참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좀 낙천적이지 못했었어요. 그렇게 삶이 어두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이 스탠드 글라스에 대해서는 큰 매력은 뭐냐면은 본인의 마음속에 있는 거를 많이 표현해낼 수도 있지만 빛을 받아서 안을 비추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 어떻게 남자 없이 애가 태어날 수 있느냐 그럴 텐데 스탠드 글라스가 가르쳐줬어요. 뭐냐면은 스탠드 글라스는 햇빛을 받아서 유리를 깨지 않고 빛이 통과되죠. 그와 같이 성모님께서 무염시태에서 그런 예수님이
탄생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끝없는 높이의 지혜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배운 거는 스탠드 글라스는 빛이 있어야 재구실을 하지 컴컴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 빛은 바로 은총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나마 참 이렇게 수도자로 행세를 하고 있지만은 항상 그 예수님의 은총을 구걸하기 때문에 제 안에 조금씩이라도 밝아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도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62학번 손군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1994년도에 제가 파데에 가 있을 동안에 그 방세에 있는 그 마티스 성당을 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김인중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테인그라스가 그 초록색하고 이파리가 바닥에 비쳤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웠고요. 그 조그만 성당이 정말 마음에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늘에 청구할 때 2002년도인가 언제 우리 하늘에 한번 갔습니다. 거기를 방수를 제가 우리 회원들하고 같이 모시고 갔었는데 그때는 벌써 그 마티스 성당이 좀 상품화가 돼가지고 그 많이 좀 작품성이 좀 약간 훼손이 됐더라고요. 근데 지금 김준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스테인그라스의 그 햇빛에 비친 그 바닥에 비쳐서 지는 그건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그 말씀을 지금 강조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질문이 아닙니다. 네. 저한테 더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종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한 것이 그 바닥에 어떻게 비춰질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 좋고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한번 보면 좋아요. 내 얼굴이 이 얼굴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좀 기쁘게 환영하는 모습이 있을까?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질문이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김인중 신부님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잠깐 그 하늘의 회원들 나오셔서 김인중 신부님하고 또 이수지 작가님을 그 촬영을 지금 중간에 하기로 했죠. 어떻게 네. 그래서 나오셔서 그 기념 촬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리도 이거 배치를 좀 다르게 할 테니까 조금 10분간 쉬겠습니다. 하늘의 회원님들은 좀 다 올라와 주시겠어요? 지금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마스크 좀 풀어주세요. 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한울의 회장 이부연. 네,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회장님 그리고 또 우리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회원들과 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어려운 학생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 꼭 명심하고 전달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큰 용기를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강의 꽤 괜찮았던 것 같은데 괜찮으셨죠? 네네네. 이렇게 좋은 날 정말 서울대 우리 모견 아들이 온 것도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날도 잘 잡았다. 정말 저희가 운이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하늘의 회원들은 오랜만에 이제 모교 미술대학 투어가 있을 예정이니까 저 입구로 다 모여주시면 저 이인승 조교와 함께 그 투어를 할 예정입니다. 자, 이것으로 모든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안수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